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책 명리학 고수전에서 네 번째 칼럼 천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주제가 어려운 부분인데 원래 본 소부제는 인생의 로직은 있는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허투루 살진 않는데 뭔가가 로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그 생각을 혹간 갖습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누구는 잘 살고 뭐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뭐 조상님들이 덕을 잘 베풀어서 잘 사는 건가? 그러면 뭐 못 사는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안도 덕을 안 베풀어서 못 사는 건가? 라는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하여튼 뭔가 로직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리학이 되겠습니다. 그 천기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기운이 아닌 하늘에서 짜여진 조직, 구조 이러한 맛이 천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천기누설, 도사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천기 즉 짜여진 잘 짜여진 삶이 잘 짜여진 것을 잘 읽을 수 있고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읽을 수 있으면 진짜 천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로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명리하고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리는 삶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 명리를 통해서 천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로직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사주팔자대로 산다 라고 이렇게 자조적인 섞인 말로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사주팔자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재단해 어떻게 인생을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 사주팔자 가지고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것이 과거에 천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주역이라는 그러한 그 오래된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발달돼서 또 뭐 여러 가지 학문 동양학 중에서도 이제 명리학도 나오고 뭐 김문동각, 잠미두수, 뭐 전보는 것도 뭐 유표점, 주역점, 뭐 유김점 등등등 뭐 많은 분야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의 그러한 로직을 읽을 때에는 그 명리학이 가장 많이 보편화되고 오래된 그러한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팔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동양학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가 되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세울 때 사주를 세울 때에 천간과 지지를 활용합니다.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가지가 있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 1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천간은 공간성을 의미하고 지지는 시간성을 의미한다 라는 뭐 여러가지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0가지의 천간은 갑은 목이요 병정은 화요 무기는 토요 경신은 금이요 임계는 수 오행이 되면서 여기에서 목은 양목 을은 음목 화는 양화 음화 양토 음토 양금 음금 양수 음수 이렇게 해서 음양과 오행이 엮여져서 2 곱하기 5는 10행이 되는 거고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물론 천간이 지상의 기운에 펼쳐진 겁니다만은 인묘지는 화의 기운 사오미는 화의 기운 인모지는 목의 기운 사오미는 화의 기운 신유술은 금의 기운 해자축은 수의 기운이 되면서 인과 묘는 목의 기운이 되고 사와 오는 화의 기운 신과 유는 금의 기운 해와 자는 수의 기운이 되며 축, 진, 미, 술은 중간죽은 개하라 그래서
토의 기운이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지도 12개이긴 하지만은 오행이 균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이 5가지 기운 것처럼 천간과 12지지도 22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 을, 인, 묘는 목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정, 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도 진술중묘에 들어가 있고 경신도 신유, 임계도 해자와 같습니다만은 같은 오행의 목화토 금수의 카테고리에 있지만은 갑이라는 글자, 을이라는 글자, 인이라는 글자, 묘라는 글자하고는 다 각자의 나름 역할이 있고 의미가 다 다른 게 되겠습니다. 그냥 묶어서 그냥 목이다 라고 하면은 한 카테고리가 되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작용하는 기운이 같은 목이지만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 팔자가 팔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팔자가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주기 위한 10년의 운과 1년의 운이 4자가 더해져서 12글자가 12행이 되겠습니다. 5행만 하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주팔자를 볼 때 12행의 행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이 12행을 읽는 것이 우리 인간의 로직, 삶의 로직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걸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2행이면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이 12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십신이라고 나를 도와주는 건 인성, 내가 설계해 주는 것은 식신과 식상, 내가 극하는 것은 재, 물론 편재와 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음과 양과 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은 관, 그 다음에 나랑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비견겁이라고 해서 십신이라고 해서 재관, 인식, 비견겁으로 사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관 인식에 따라서 재나 관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어떻게 성해지고 약해지고 아니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서 사주, 즉 사람, 개인의 그 명운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로직의 툴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냥 간편하게 저희들이 재관 인식 십신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그러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12운성,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돌아가는 12운성 개념과 우리가 신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많이들은 뭐 역마살, 도화살, 뭐 이러한 망신살 이러한 것이 12신살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다른 또 이 신살도 다른 신살이 있습니다. 뭐 기문관살이라든가 뭐 공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천을기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뭐 잘 적용하고 잘 분석하고 그 한 사람에 대한 명운을 잘 따져볼 수 있는 사람은 뭐 잘 감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학문적으로만 그냥 배워서 간단하게 이게 맞추거나 또는 읽을 수 있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사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로직을 알아?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잘 모르고 올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천기라고 하는 그 기운을 우리는 인생의 로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인생의 로직은 삶의 로직은 명리를 가지고 천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툴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은 사주 팔자와 대운과 세운 거기다가 십신 일반적으로 12운성, 12신살 또 기타 등등 많은 그러한 12행의 움직임을 보면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로직을 읽는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혼동갑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조상님을 모시고 인간으로서 태어났느냐 또 자기 의지가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의 그런 로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명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닌 뭐 사물에 무슨 명리를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이러한 국가라든가 어떤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삶의 활동체를 본다면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하고 집단보다는 국가가 우선하는 그러한 명운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기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명운이 혹간 우리가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격추라든가 뭐 배 침몰이라든가 어떠한 뭐 집단 전장에 의해서 집단 사망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럼 뭐 개인의 명운이 뭐 필요 있어요. 뭐 다 한꺼번에 주고 그 사람들은 뭐 사주나 팔자를 보면 다 똑같이 죽는 날이 나오나요?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시는데 그거는 그냥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그냥 접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집단이나 국가의 그 명운이 우선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이 어떠한 집단 내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면 그 집단운이 우선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격추라든가 뭐 세월호라든가 이러한 그 침몰, 배침몰 사건일 때에는 내 개인의 명운보다는 그 비행기라든가 그 배의 명운에 의한 그러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명운이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 사망사고 같은 것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비행기를 타고 사고 비행기를 타게 돼 있었는데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안 타가지고 불행 중다행으로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개인의 명운과 집단의 명운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명운이 집단의 명운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뭐 격추됐을 때는 거의 뭐 죽을 수는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이 개인 명운이 더 강하다 보니까 안 타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됐고 이유가 돼서 뭐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한 집단운이 개인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개인 명운이 동시에 사망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책이나 학문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왜 복이 좋다고 장수한다고 되는데 왜 죽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국가의 전쟁 상황에서 그 국가 운에 따라서 아무리 개인 명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개인 명운 볼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도 둘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거나 현재를 지향하는 명리학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미래학으로서 인생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참조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학문으로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무슨 비교하거나 뭐 따지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명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간 12지지라는 것이 22행 다 글자마다 단한 나름대로 갖는 고유의 권한이 있고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통상 음양 오행으로 크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분류에 의해서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하나하나 볼 때는 갑, 을, 인묘가 같은 오의 카테고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천간의 갑을과 지지의 인묘는 목으로서 기능이 다 다릅니다. 또 갑목과 을목이 다르고 인목과 묘목이 다르듯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따져주는 즉 사행, 갑, 을, 인묘 사행을 잘 읽을 수 있고 합형중파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그러한 논리를 잘 읽을 수 있어야 그러한 삶의 로직을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로직을 사실 사람 공부만 한 사람이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뭐 산수만 하던 사람이 이게 고차방정식 이런 것을 하면서 쉽지가 않은 것처럼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삶의 로직을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랜 동안 내려왔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뭐 통계학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통계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치를 가지고 묵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인구도 작고 뭐 직업 군수도 작았을 때 하고 지금 많은 인구와 또 많은 직업,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인생 통계로 처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뭉뚱거릴 수는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주관적이지만 학문을 가지고 이러한 음양 오행과 이러한 천간과 지지 다음에 변화할 수 있는 합형충파의
다른 신살, 운성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그러한 그 로직을 읽어내는 그러한 방법은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물론 객관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만든다면은 그것이 통계학이라고 명칭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내려왔던 그러한 것이 꼭 그러한 직업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도, 많은 연구를, 이 명리학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분들은 많은 연구도 하고 많은 분석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삶의 로직이라고 하는 천기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의 타인의 그러한 생애, 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향을 제시해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를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문력이 되고 컨설팅이 돼서 받는 명을 자문받는 분이 좋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명리학자의 천기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이라든가 이러한 국가운이라든가 조직운이 뭐 위에서 집단 사망했으니까 뭐 개인명은 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부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는 가질 필요는 없고, 물론 국가운과 집단운이 개인운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 개인운이 집단이나 국가운에 포함이 됐을 때, 물론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극적으로 혼자만 살았다든가, 뭐 배가 침몰했는데 극적으로 혼자만 바다에 떨어져 살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집단과 그 다음에 개인과의 그러한 카테고리가 어떤 경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행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그 천기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삶의 로직에 비유해서 우리 사주팔자가 12행이면서 많은 기법을 통해서 삶의 로직을 그래도 추론하고 읽어서 본인의 인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명리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천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